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 이후서부터 나름 어떤 기조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할 거고요. 자, 아울러서 개인들의 매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코로나 저점서부터 지난 1월 11일이 고점이었죠. 그동안 쌓였던 그 개인들의 매물이 반드시 소화가 돼야지만 역시 그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만큼 그 이상만큼 개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요. 전략 6월달 전략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삼성전기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지금 그 수급 개선과 경기 민감들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수급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히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장 기준이 되겠는데 지난 그 5월 28일 이후서부터 외국인 매도가 일단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 그 기조적으로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국내 경기가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달러가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 기조적인 약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결국, 사실 그 외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인들은 결국 지속해서 이제 그 순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또 워낙 많이 팔았던 것도 일단 순매수 전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현대차, 삼성전기 바닥 신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일단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힘의 균형점이 상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 오늘 이제 음봉으로 끝난다면 내일과 모레 정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눌림목 매수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물릴 것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의 바닥 신호는 역시 그 바닥권에서 어떤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도의 극점이 나름대로 이제 한 이틀에 걸쳐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 역시도 이제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의 목표가 전략. 지금 사실 그 7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고점 전에서 한번 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금일 이후, 앞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그 삼성전기는 어제 강세였고, 오늘 이제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눌림목 이틀째나 3일째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내일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사면 안 되죠. 삼성전기도 사실 좀 빠른 투자자라면 오늘 좀 사볼 만하지만, 삼성전기는 내일이 어떤 그 매수의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현대차는 오늘 사는 거 역시 부담이 좀 되죠. 역시 현대차는 내일과 모레 난에서 사는, 굳이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내일 만약에 30% 내지 40% 산다면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0%에서 60% 정도, 그 정도 비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내일 전체적으로 다 사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기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6월, 7월은 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6월 달에는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주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위에가 이제 포스코고 아래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하면은 사실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우리가 흔히 이제 소재 산업재라고 하죠. 소재 산업재 이제 대표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위에 이제 그 포스코하고 현대차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코로나 저점서부터는 이제 그 상승 흐름을 같이 했어요. 물론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우리가 흔히 이제 가치 성장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경기 민감주들은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자, 그리고 고점도 대체적으로 일치를 하죠. 현대차 최고점이 1월 10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1월 10일이었거든요. 1월 11일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 이후부터 이제 조정을 보이다가, 포스코를 비롯한 이제 소재 산업재, 경기 민감들이 2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되거든요. 2월 1일서부터, 그러니까 2월, 3월, 4월, 5월까지 올라갑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점이 이제 5월 10일이니까 거의 4개월을 오른 거죠. 41만 3,500원에서 최고점을 기록하고 조정세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는 1월 11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1월, 2월, 3월, 뭐 4월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 4월 초서부터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코가 이제 40만 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오늘 사실 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그 추천 보고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뭐 4개월 혹은 5개월까지 오르다 보니까 오르는 과정에 의해서 사실 애널리스트조차 많이 학습화가 된 거거든요. 수혜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무너진 41만 원대에서 35만 원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되돌려주면서 41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뭐 100%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다시 전고점대 41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대단히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면에 아래 그 현대차 보면 이제 포스코의 고점과 현대차의 저점이 거의 일치를 하죠. 뭐 정확히 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고, 앞서 이제 그 바닥 신호가 뭐냐면 현대차는 28만 원 고점 이후에 가격 조정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한 2, 3개월 정도 횡보 조정을 보이죠. 주가가 옆으로 이제 그 박스권 내지 횡보 조정을 보인다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힘의 기울기가 팽팽한 대접전을 의미합니다. 대접전에서 최근에 지금 그 한 3일 동안에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4일째가 되겠는데, 상세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포스코와 현대차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도 그렇지만 앞에 수급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악재가 또 상당히 선반영이 됐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최소한 6월 달까지는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포스코와 삼성전기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거의 뭐 유사하죠. 삼성전기는 사실 앞서 이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월 10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삼성전기는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1월 26일 날 고점을 찍었어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기를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보다 늦게 출발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나중까지 오른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 이게 사실 의미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삼성전기의 어떤 그 하락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의 상승 시점하고 거의 뭐 며칠 차이 없이 그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논리는 이런 우리가 같이 성장주로 하죠.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기, 현대차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이제 고점, 41만 3천원 고점하고 삼성전기의 마지막 투매 시점하고 거의 또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도 이제 수급의 어떤 역학관계 혹은 주도주 논리, 주도권 다툼 그런 어떤 역학관계로 살펴본다면 충분히, 물론 이제 그 삼성전기라든가 현대차가 충분히 최소 6월까지는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오래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원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수시로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알겠지만, 오래되신 구독자분들은 이 논리를 알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쉽죠. 뭐 어려운 영역이라면 저 또한 사실 알 수가 없을 텐데, 여하튼 좀 쉬운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참 깜빡 잊었는데, 오늘 방송을 좀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뭐 조회수도 많이 좀 침체되어 있고, 구독자분들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6월 1일자 삼성증권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하반기 전망, 이제 볼륨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아래 한 3꼭지 정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난 1년간 선방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제너시스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SUV,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한번 제 펠리쉐이드에 관심이 있어갖고 사면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지금 물건이 안 나온대죠. 뭐 하여튼 수개월,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출시 초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SUV가 뭐 펠리쉐이드 뿐만 아니라 SUV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판매 증가에 따라 이제 ASP가 이제 평균 판매 단가입니다. 마진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볼륨 성장이 인도 공장 가동이 가세한 기아차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기아차의 성장성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지금 움직임을 같이 해요. 뭐가 더 좋다 볼 수 없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고가주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기아차 좋아하는 분들은 기아차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나.
자, 그리고 2분기 이후에 신흥시장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리쇼킹 수요로 인해서 한국 공장 가동률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4분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 및 러시아 공장 가동으로 Q 생산량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다만 경쟁사들 공격적인 EV 전환 계획에 따라서 미래차분 경제 우위 평가가 희석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인데, 뭐 하여튼 그 현대차 하면은 수소차, 그리고 수소차는 이제 세계 이름이다. 이걸 우리가 항상 달고 다녀야 돼요. 전기차도 eGMP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뭐 계속해서 일단 그 성장성 자체가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What's the story? 뭐 어떤 내용인가? 뭐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 기타 신흥시장 수요 성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이제 그 5, 6년 동안 수요 급격에 따른 이제 펜트업 디맨드라는 게 이제 억눌려진 수요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코로나 저점을 통과하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다 보고 올해 이제 그 강력한 회복세를 이제 기록 중에 있다고 보는 거고. 자, 큰 꼭지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2021년 4월 중국 제외한 기타 신흥시장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위의 얘기를 이제 잘 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공장 수출이 100만 달러가 이제 떨어졌는데 100만 대죠. 100만 대 돌파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신공장 2개가 가동되는데, 요게 또 이제 특히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이 주가의 상당 부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금융 부분이 크게 호조를 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법인 실적이 미국이 사실 그 우리가 보복 수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활약했다고 그러죠. 금융 부분 이익이 연결 영업 이익 시 30% 비중을 차지한다니까 이게 이제 현대차의 어떤 그 일단은 단기적인 커다란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그 2020년 2조 3,9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주가가 이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7조 원 혹은 7조 원 초반대가 전망치가 많이 나왔는데 6조 8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주가는 뭐 100%가 아니라 200%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2020년대 이제 충당금 악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리콜 악재가 있어서 그 부분이 한 2조 원대 정도가 돼요. 2조 한 4천억 정도, 3천억, 2조 3, 4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4조 한 8천억 정도로 봐야 돼요. 4조 8천억에서 6조 8천억. 이것도 대단하죠.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50% 증가하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 기업이 조 단위가 영업이익이 50% 증가한다는 급등주라고 해도 우리가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실적 증가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되겠죠. 하이투자증권 6월 2일자 보고서인데 제목이 재밌어요. 먼저 맞은 매. 그렇죠.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를 비교하면은 그렇게 됐죠. 오를 때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11월 초에 삼성전기 우선주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선주 같은 거는 뭐 거의 뭐 날라갔다 표현이 맞을 정도로 우선주 굉장히 재밌었죠. 올라갈 때는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훨씬 좋은데 빠질 때가 문제죠. 지금 삼성전기가 고점 대비해서는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한 2, 3% 정도 이제 빠진 거로 기억이 납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대비해서는. 삼성전자는 그만큼은 안 빠졌죠. 여하튼간에 다시 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물론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그 오르는 파동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가 유리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 수급 체계가 좀 호전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정도 수급 체계로 삼성전자가 오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타 개념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좀 순발력 있게 시장을 본다면 삼성전기가 오르는 파동에서는 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지난 1월 고점 이후에 이제 21% 조정을 받았는데 이는 이제 PC, 게이밍 콘솔 등 언택트 수요에 대한 지속성이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간의 연간 출하 목표치 하향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MLCC 등 부품에 대한 재고 중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재고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자, 하반기에는 IT 세트 성수기 감안시 3분기까지 실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역시 지금 보복 소비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많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IT 세트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사실 그 삼성전기 MLCC가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기판이죠. PCB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MLCC가 우리가 삼성전기가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빅사이클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빅사이클을 넘어서 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저는 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리가 좀 대승적인 관점으로 삼성전기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MLCC 쪽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1위 업체가 무라타입니다. 무라타 제작소. 무라타 제작소가 지금 마켓 시어가 대략 한 40% 되거든요. 삼성전기가 지금 대략 한 24%에서 5%. 많이 따라붙었죠. 3위가 이제 다이오 유대. 뭐 4위도 일본 업체고 뭐 대만 업체 하나 있고 일본이 거의 뭐 독점 체계라고 봐야 돼요. 일본 업체를 다 합하게 되면. 삼성전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후발 업체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고전했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2위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주식은 우리가 스토리에 투자하는 거, 스토리에. 역량이죠, 그런 것들이.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 영업이 이제 8,29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1조 2,57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승률로 따지게 되면 52%입니다. 계산해보니까 51.6%인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앞서 현대차 같은 경우하고 현대차도 이제 그 작년 충당금 악재 혹은 이제 리콜 비용 악재를 그거를 포함했을 때 증가율이 한 50%인데 삼성전기 역시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라는 것은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시 핵심 포인트는 MLCC입니다. MLCC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빅사이클을 넘어서 저는 슈퍼사이클이 지금 도래한다고 보거든요. 역사적 고점으로 지금 주가를 월봉을 또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는데 월봉상 보면 2018년 고점을 이미 돌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주가가 돌파하고 그 지역에서 지금 지지선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물론 이제 2018년도 그런 분위기 있었지만 계속해서 더욱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전기차를 또 우리가 MLCC를 사실 MLCC를 우리가 전기차 어떤 거 테마로도 또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회원분들은 잘 아시죠? 21만 원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 나오기 직전입니다. 이 버블이 개입된 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1만 원서부터 28만 9천 원까지는 일정 부분 버블이 있었어요. 뭐 애플과 관련된 버블이었죠. 21만 원은 뭐 콘크리트 지지선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1월 10일을 상담을 매도하고 21만 원대에서 다시 또 비중을 늘린 겁니다. 자, 지금 주가가 3일 연속 상승하고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11시 3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돼요. 내일이죠, 내일. 23만 원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봐야겠고 23만 원 초에서는 내일과 모레 정도 내일과 모레 뭐 3대 7이라든가 4대 6이라든가 이 정도 비중으로 나눠 산다면 일단은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안정적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익을 좀 효과적으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기입니다. 22만 원 고점 이후에 장중 최고점이 20만 3천 원이었어요. 장중 최저점이 15만 8,500원이었습니다. 근데 15만 8,500원.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가 크게 두 개가 더 있죠. 우리가 흔히 매도의 극점이라고 그래요. 매도의 극점. 이제 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 세일링 클라이마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매도의 극점이라고 해서 매도가 가장 많이 몰린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려면 또 매도세가 또 나야 되는데 매도의 극점에서 팔세력들이 상당분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세 상당분이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 강세 위에 오늘 눌림목 조정을 보이는데 이런 거는 오늘 정도 적당한 가격에서 일부 좀 사도 돼요. 2대 8 정도, 오늘과 내일 정도 나눠서 보통 눌림목 이틀째 사는 게 맞거든요. 오늘 한 20% 내지 10%, 나머지 내일 정도. 모레까지는 사실 모레까지 저점에 산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좀 논리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저희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문의 전화가 오는데 고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에 저희가 150, 6개월에 250, 1년에 400인데 제가 전에 이제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제 400만 원 가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3개월이나 6개월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로 150만 원 하시는데 한 달 정도 이제 해 보시다가 오늘이 날짜가 지금 6월 지금 2일이죠. 6월 1일인데
이제 7월 1일까지 한번 7월 1일 전까지 그동안 해봤더니 실력도 있는 것 같고 뭐 수익도 제대로 나더라. 지금 이제 수익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 100만 원을 추가하시면 저희가 6개월로 소급 적용해드리고 2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시면 이제 1년으로 소급 적용해드립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정보는 문자 형태로 이제 보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문자가 3번이 나갑니다. 문자만 뭐 저희가 단타매하는 건 아니니까요. 3번이면 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뭐 돌발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지난번에 뭐 삼성 바이오닉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팔아야 될 때, 혹은 돌발적으로 사야 될 때는 또 별도 문자가 나갑니다. 자,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했고요. 다음 오른쪽에 우하단에 보시면 저희 일상으로 시작하는 저희 법인 계좌가 있는데, 입금하시고 이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하시고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뭐 인사 말씀을 비롯해서 상세하게 최적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